반갑습니다. 임세무사입니다. 이 시간 이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실제로 요즘 보면 국세청에서 증여나 양도에 따른 조사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양도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히 직계 존비속 간에 양도를 할 때에는 증여 추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인데, 추정이라는 것은 제가 강의 시간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글 사전에 의한 추정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증여를 보겠다는 거예요, 과세당국에서는. 그 요건을 살펴보시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양도한 재산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양도한 거래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양도했다, 이렇게 양도 거래가 있으면 과세당국에서는 무조건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검증할 뿐더러 부자재간에 양도했다 그러면 100% 무상이라고 보고 증여 추정을 합니다. 이거 증여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대해서 유상으로 양도했다는 자료를 제시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겠지요. 이때 만약에 무상으로 내용을 보니까 형식은 매매거래인데 내용을 보니까 돈 주고받은 게 없더라. 그러면 그건 100% 이제 증여를 했다고 보고 증여세 과세를 하겠죠.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9억짜리를 여기 보니까 5억밖에 안 줬더라. 그러면 이제 저가 고가에 따른 양도에 따른 이익증여 의제를 검토를 해서 양도소득세야 특수관계자 간 거래니까 시가대로 과세를 하겠지만,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를 검토를 해서 과도하게 낮은 금액을 주고받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럼 증여가액을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해서 증여가액을 잡냐? 이것은 언제 가액을 가지고 증여가액을 잡냐고 그러면 증여일 현재 시가나 고저가의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의제 가액을 가지고 이제 증여가액을 잡는데, 이것은 증여일 현재 아파트라고 그러면 개별 공시가액이 아니라 아파트는 거의 다 시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됐건 당해재산의 감정가액이 됐건 시가로 아파트는 거의 다 과세를 하고요. 토지나 꼬마 빌딩이 아닌 아주 적은 상가라고 그러면 기준시가로 이렇게 과세를 할 수가 있지만, 꼬마 빌딩 중에서도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면 감정가액으로 좀 종종 과세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증여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증여 추정을 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추정을 안 한다, 그렇게 증여로 안 본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고 하면 이 양도 거래를 했다고 했는데, 직계 존비속 간에, 그러면 양도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샀거나 아니면 공매로 샀거나 증권시장을 통해서 샀거나 아니면 직계 존비속 간에 이렇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돈을 주고 영수증 받았다, 이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금융계좌에 의해서 아들이 자기 자금을 가지고 부모한테 돈 지급한 것이 확실하더라, 자기 소득원 원천에 의해서 되는 것이 확실하더라, 그랬을 때는 이제 증여세 과세를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중과세 조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양도를 했다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증여더라. 그러면 뭐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뭐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증여한,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는 환급을 하고, 그 무상으로 수증받은, 그러니까 무상으로 증여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하겠죠. 그럼 증여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증여 시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 등록이 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인도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사례는 상증법 24조 규정에 의해서 그 취득 시기에 의해서 그 취득 시기가 증여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종종 보니까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과세된 것에 대한 심판 사례를 쭉 훑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와요. 그 아버지 집을 이렇게 아들이 산다고 하면서 계약금 10%만 주고 90%에 해당되는 것은 아버지에게 전세를 준 걸로, 전세 산 걸로 이렇게 하면서 전세보증금, 아버지가 사니까 전세보증금이 90%다 이렇게 돼서 뭐 이것은 증여거래가 아니고 이건 뭐 매매거래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인정 안 하죠. 대부분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면서 아버지가 거기 90% 그 전세보증금으로 산다 그러면 그 전세보증금 90%도 증여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례가, 그 심판 사례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녀하고 거래를 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먼저 송금을 해주고 그 돈을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게 주는 이 속칭 이렇게 뺑뺑이 거래, 그러니까 부모 돈을 자녀에게 계좌에 이체했다가 그 돈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줘서 이게 아파트 매매대금이다. 이렇게 뭐 이것이 정상적인 매매다 이런 것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부모하고 거래를 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뭐 이렇게 5년, 6년, 심지어는 뭐 10년 후에 뭐 나눠서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 그건 다 증여로 봤다고 하죠.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 간에 이렇게 매매 거래라든가 아니면 저가 고가 거래를 할 때는 뭐 증여세가 반드시 과세된다 이렇게 염두에 주시고, 이런 부분에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인근 뭐 상속 증여세를 잘하는 세무사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증여세가 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증여세를 나중에 과세를 받게 되면 이 신고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1년에 9.125%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면 거의 3, 40% 세금을 더 추가로 과세를 받게 되고, 이게 뭐 한 10년 된다고 그러면 증여세 본세보다도 훨씬 더 가산세가 많은 경우도 제가 종종 목격을 하고 그런 부분에 그 조사 대행도 하고 세무 대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특히 직계 좀비속 간의 매매 거래를 가장해서 증여하려는 거, 이거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